자, 육단원에 적용하게 보시면요. 자, 지금 허생전하고 허생애초라는 그 소설 두 편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다음 소설 두 편을 감상하고, 자, 문학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 자, 이거 이해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사회 문화적 가치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달라졌겠죠. 사회 문화적 가치관. 자,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우리가 좀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작가인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18세기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1700년대 후반 이때부터 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초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그 영조, 정조 임금 때 인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쓰여진 이 허생전은 지금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양반을 풍자한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자, 그 작품 밖에 있는 소설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를 묘사한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제를 보시면요.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력함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배경. 그러니까 박지원이 살았던 시기는 18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지배층인 양반들은 언제, 이 사대부들은 17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한참 뭐 북벌론이나 뭐 이런 어떤 바로 효종 임금 때 있죠?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양반들의 어떤 무능력한 이런 모습을 양반인 박지원이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본문 들어가면 자, 허생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그 변씨를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자,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했으니까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제를 합니다. 자, 그 이전에 그 윗부분에 보시면 사재기, 자, 결국 여기는 변씨로부터 만냥을 빌려가지고요. 자, 그걸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거 누구를 데리고 여기 도적들을 데리고 이제 빈섬이라는 섬에 가서 이 무인도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나라 안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자, 은 10만 냥이 남았네요. 자, 근데 변 씨에게 지금 만 냥을 꿨다고 했죠? 그 만 냥을 자, 이자를 합쳐가지고 10만 냥을 변 씨에게 갚을 생각을 하네요. 허생이 가서 변 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자,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자, 묻자 변 씨는 놀라 말하기를 그대 안색이, 자, 안색, 얼굴빛이죠? 자, 그대의 얼굴빛이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이는데, 자,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내가 구워준, 자, 변 씨가 구워준 만냥을 다 손해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변 씨는 상당히 대범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 상대방의 외양, 겉모습만을 보고 성공이나 실패를 판단한 인물. 자, 이런 면에 약간 한계가 있네요. 자, 호생이 웃으면서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뿐이요. 당신들이 누구야?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상인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호생은 자기가 지금 어떤 장사꾼보다도 더한 사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지금 여기 있는 상인들을 무시를 하고 있죠. 신분의 어떤 이게 호생의 한계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그랬으니까 자, 허생은 돈과 물질적 가치보다는 바로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우리 사회 문화적 가치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허생이란 인물은 자, 여기서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다. 이거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10만 냥을 변씨한테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 이거 나문단에 보시면 이제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릴 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자, 변씨는 크게 놀라서 일어나 절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느라고 했습니다. 자, 만냥을 빌렸는데 지금 10배로 갚으니까 5년 만에 너무 큰 이자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작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 호생이 잔뜩 역정, 화를 냅니다. 그러군.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한 행동은 이 장사꾼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해놓고 나서 여기 장사꾼의 상인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이런 어떤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결국은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그랬는데, 자, 오른쪽 좀 볼까요? 허생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한 것은 교회 실현에 그 목적이 있지, 장사치처럼 이익을 취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결국 어떻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 신문이 보시면 조선시대 농, 공상 해가지고요. 네 개의 신분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선비의 신분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이, 자, 여기 있는 상인의 행동보다 지금 어떻게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뭔가 정신적인 걸 취한 인물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똑같은 장사꾼과 같겠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떻게 계급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을 정리해놓고 갈까요? 자,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합니다. 이 시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교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란 말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자, 빈성, 이 부분은 지금 없지만, 자, 무인도인 이 빈성을 통해 이상향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했다. 자, 이곳에는 신분 제도나 이런 것은 없고,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며 풍족하게 사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 자,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남은단인데요. 자, 이번에는 허생의 아내가, 자, 허생에게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집안이 먹고 살 게 없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돈을 벌어와야 될 게 아니냐. 그럼 당신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응시라도 해가지고 높은 벼슬을 내서, 자, 나라에서 주는 월급, 녹봉이라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당신, 허생은, 자, 밤낮 없이 글을 읽는데,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시니, 어찌 된 겁니까? 자, 아내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허생의 처는 지금 남편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입신양명하기를 바라죠. 자, 결국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이름을 날리는 것. 이걸 입신양명이라고 하고.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실용적 가치. 아까 윗부분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인물. 자, 거기에 대해서 남편은 여전히, 자, 호생은 여전히 책에 시선을 둔 채 가볍게 대꾸합니다. 공부가 미숙한 때문이요. 자, 여기서 학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정신적 가치를 자기는 추구한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장사라도 하여 먹고 살아야죠. 자, 그러면 양반 사대부이지만, 아니,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장사라도 해서 자,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장사는 미천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럼 공장의 일, 자, 공장이란 수공업에 종사던 장인이니까, 아니, 손으로라도 물건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번에 공장인은 기술이 없어서 못한대요. 자,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무기력한, 무능력한 어떤 양반 사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 자, 내려갑니다. 당신은 주야로 밤낮으로 독서를 하더니 배운 것이 고작 어찌하겠소 타령입니까? 사람은 생명이 있은 다음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먹고 사는 일인데, 자,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학문에 10년을 기약했는데, 학문의 계획을 세운 지가 10년이었단 말이야. 10년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7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나더러 뭘 하라는 거요. 대체 무엇을 위해 학문, 책 읽기를 하십니까? 자,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의 독서는 자, 경제적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왜? 실제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남편은 대답이 궁해지자 말문이 막혀버렸어. 책을 탁 덮고는 일어나 딴소리를 합니다. 아, 애석하다, 슬프다.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하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허생의 처의 이야기, 마음속 이야기인데 자, 여기 허생인 남편은 뛰어난 인재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의 평가는
허생이란 인물, 자기 남편이 뛰어난 인재라고 평가를 하는데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도 있고 그러나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내가 모르고 또한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남편이 몰라야만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 위에 있는 작품 허생전에 보면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간 지 5년 동안 후식이 뚝 끊겼단 말이야. 근데 아내는 죽었는지 알고 나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까지 지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왔더니, 자,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남편을, 자, 뛰어난 인재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 아내 입장에서는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가족도 돌보지 않는 이 무기력한 남편을 뛰어난 인재로 볼 수는 없겠죠. 외려? 자, 허생애처는 뭐라고 평가를 해요?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를 하네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자, 성인이나 현인들이, 자, 어떤 현명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거래요. 자, 호생이처가 생각하는, 자,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것. 자,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일 텐데, 자, 이것을 지금 호생의 아내는 뭐라고 생각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 근데 호생의 처 입장에서 호생은 자기 남편은 그런 인물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가족들의 어떤 행복이나 자식 낳고, 이렇게 자식의 어떤 뒷날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더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게 역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날개 보면 정리하고 합니다. 자, 이남희의 소설, 이건 현대 소설인데요. 자, 그러면서 액자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런 소설을 우리가, 자, 액자식 소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패러디 소설. 우리가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자, 모방해서 지은 이런 걸 우리가 패러디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누구, 허생의 처가 바로 양반인, 허생과, 그 다음에 양반 계층을 풍자,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점이 바뀌었네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허생의 처, 바로 이 등장인물인 허생의 아내가 이 작품의 서술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작품에서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란 말은 뭐야? 자, 이념, 아상 이런 뜻인데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작품. 자, 사상, 이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원래 원작은 이 허생전이란 누구 박지원의 작품을 허생애처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 여기서는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경세 재민의 자,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하는 것. 이것만을 이상을 추구하는 허생의 가부장적이면서 자, 봉건적인 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패러디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자, 결국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자, 여성의 삶. 자, 이것을 허생의 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 허생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도 보여주네요. 자, 허생전과 달리 허생의 처를 중심 인물로 설정했다는 특징. 그리고 현재와 과거 이야기를 교차하는 교차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고 갈까요? 자, 가해에서 나타난 허생과 나이 나타난 허생의 처는 각각 어떠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지 본문을 근거로 쓰라고 했는데, 자, 먼저 허생 보고 갑니다. 허생은 자, 이자를 10분의 1로 받겠다는 변 씨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자, 이 부분이나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겠느냐? 정신적인 돌을 살찌겠냐?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자신이 자,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할 그 일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만냥을 빌린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봐서 자, 허생이란 인물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비해서 당신은 밤낮으로 독서를 배운다 고작 어찌하겠다 타령입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는 지금 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리를 차리셔야 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독서를 하십니까? 또는 자, 여기서 남편은 아내가 또 아내가 남편은 서로 간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게 무슨 뛰어난 인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쓸모없는 존재지. 이런 부분이나 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것.
그거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에서. 자, 여기 이상적인 학문의 명분보다는 자,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 여기 있는 명분. 이게 중요하지 않대요. 실용적 가치가. 또한 개인 명분보다는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물.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의 허생과 나의 허생의 처가 가진 가치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요. 자, 위에서는 허생의 가치관을, 자, 여기서는 택했네. 자, 정신적 가치관을 중시한 허생의 가치관이야말로, 자,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야?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회잖아요. 자, 이런 사회에서 바로, 자, 이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만 추구하면 안 되지 않냐. 정신적 가치도 그만큼 중요시한 사회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고, 반대로 허생애처의 가치관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 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그 가부장적인 사회 또는 대의 명분만 중요시했던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거야?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걸 갖고 이제 만드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